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자, 우리 이제 앱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령 프롬프트 자 실행을 해주시고, 자 이제 C 드라이브에서 자 우리 실습하는 이제 폴더로 좀 이동을 해야겠죠. 자, G 드래곤, 네. 자, G 드래곤 안에는 자 이제 마이 가상 모드, 자 마이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가 여기 두 개 보이죠. 자, 우선은 이제 가상 모드로 이제 진입을 이제 해서 액티베이트 이제 활성화를 이제 시켜주고 관련된 어떤 작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자 마이 인바이러먼트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액티베이트 이제 활성화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죠. 자, cd 마이 여기 안에서도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을 해줘야겠죠. cd 스크립트. 자, 여기 이제 여러 어떤 파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거, 그죠? activate.bat 파일, 그죠? 나중에 이제 그 빠져나올 때는 deactivate. 자, activate .ba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 모드로 자 진입을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상 모드로 이제 진입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앱을 생성하는 그런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앱을 생성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이 프로젝트 쪽에다가 생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제 위로 올라가시고 또 하나 위로 올라가시고 G 드래곤에서 여기죠? 요 마이 프로젝트라는 폴더 지금 이제 가상 모드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이제 마이 인바이러먼트 들어가서 뭐 액티베이트 해준 것이고 활성화 시켜준 것이고 결국은 이제 앱을 추가하고자 하는 거는 요 마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한 줄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앱을 추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야겠죠. 마이 프로젝트. 자, cd 마이 프로젝트.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뭐 manage.py. 자, 요 그 파일, 요게 이제 중요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요 파일이 있는, 물론 이제 요 파일이 이제 없는 곳에서도 이제 경로를 맞춰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건데, 뭐 기왕이면 이제 다홍치마라고 이제 좀 덜 헷갈리도록 하려면 요 파일이 항상 있는 곳을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어떤 관련된 어떤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이제 좋다라는 거죠. 기왕이면 요 요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와서 작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왔죠. 여기 마이 프로젝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요 같은 이름의 또 이제 폴더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같은 이름의 폴더가 있는데 요거 이제 환경 설정 관련된 그런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 최상위 이제 폴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컨피그, 어떤 환경 설정 관련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름을 그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런 것도 이제 같은 이름으로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 이제 컨피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도 하곤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만들려면은 이제 별도의 좀 그 옵션을 또 사용해 줘야 돼요. 뭐 이제 복잡하고 복잡하거나 이제 어려운 건 전혀 아닌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마이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에 그냥 환경 설정 뭐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이제 들어간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앱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죠? 여기 마이 프로젝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앱 이름은 뭐 이제 원메모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원메모스로 이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환경 설정, 어떤 이제 컴피 관련된 어떤 설정 관련된 그죠? 요 프로젝트에 어떤 설정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있는 최상위 폴더가 되는 거고 최상위 폴더야 최상위 폴더라는 표현을 차라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상위 폴더. 여러분들도 최상위 폴더 하면은 요 폴더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우리 이제 새롭게 요 프로젝트에 요 마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추가한 프로그램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가 이제 개인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프리랜서 개발자한테 한 줄 메모장 그런 어떤 기능하는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 하나 추가해줘 이렇게 부탁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앱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준다고 여기서 자 이제 파이 또는 뭐 파이썬 다 해줘도 되고 파이만 써줘도 되고요. 그죠? 파이 매니지.파이 그다음에 스타트 앱 원 메모스 자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치면은 네 뭔가 약간의 좀 시간이 좀 있었죠. 생성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 메모스 자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했다. 앱을 하나 그죠? 뭐 이런 어떤 한 줄 메모장 역할을 이렇게 하는 뭐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을 구현 동작하는 그런 어떤 앱을 하나 이렇게 이제 추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자원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어드민 파이라든지 또 뭐 앱스 파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마이그레이션스 요 폴더 하나 생성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모델 그 다음에 뭐 테스트도 있고 뷰도 있고 근데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음,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된 파일들이 쭉 있는데 없는 파일이 요 파일이 없잖아요. urls.py 요 파일은 보시면은 없어요. 그쵸? 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얘는 우리가 별도로 수동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수동으로. 음, 뭐 요거는 뭐 그냥 파일 뭐 그냥 생성 뭐 새로 만들기 마우스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뭐 해당 요 폴더 안에서 뭐 해줘 생성을 해줘도 되고 요 그냥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냥 도스 명령으로 바로 여기다가 요 urls.py 요 파일을 그냥 뭐 수동으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생성해 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제 도스 명령을 옛날에 사용하던 거라 까먹었나요? 네, 10초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파일 생성하는 거. 우리 이제 디렉토리 같은 거 생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make 디렉토리 또 이제 remove 디렉토리 이렇게 이제 사용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파일이잖아요. 파일 생성해 주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10초 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자, 시작. 자, 뭐 옛날에 이제 뭐 사용하던 이제 도수 명령어라서 뭐 까먹으신 분들도 맞죠. 요거 뭐 잘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뭐 잘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 뭐요? 카피죠, 카피. 카피, 컨. 네. 카피, 컨 해주고 해당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엔터 치면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껌뻑껌뻑 이렇게 이제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렇게 되어져 보입니다. 요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요것도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거 뭐 오류 난 거 아닌가?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처음 이런 거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이거 뭐 갑자기 다운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일을 생성할 거니까 이 안에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내용 담을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작성하다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쓸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이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컨트롤 C를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C 자 클릭합니다. 컨트롤 C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개 파일이 뭐야 복사되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URS 파일 이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디 있습니까? URS 파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요거 이제 수동으로 지금 우리가 요거 생성을 해준 거예요. 수동으로 도스 명령어 방금 이제 카피칸 네, 사용해서 수동으로 urs.py 요거 뭐 당연히 아무런 내용도 없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뷰 이렇게 사용자 어떤 그 요청이 어떤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요청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뷰를 보여줄 것인지 그런 어떤 뷰를 이쪽에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파일은 나중에 이제 어디로 또 가서 최상위 폴더 그죠? 최상위 폴더에 요그 패스 등록을 또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앱이 동작을 한다고 했죠. 네, 최상위 폴더 쪽에
최상위 그 환경 설정 그 폴더 거기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도 urs.py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urs.py가 있는데, 자 여기 요거를 이제 그 노트패드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그 URL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URL 패턴. URL 패턴스. 그래서 요 이제 그 URL 패턴스 요쪽 안에다가 뭐요? 그 패스 추가를 이제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패스 추가. 패스를 추가를 해주면 돼요. 뭐를 사용해서? 자, include 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쪽에다가 패스 추가를 해주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탐색기에서 자 이제 C 드라이브, 자 G 드래곤, 자 CS 폴더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 마이 프로젝트 있죠? 자, 요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앱을 생성한 거 여기 있죠? 자 이제 원 메모스 자 여기 있고, 자 마이 프로젝트는 뭐예요? 이제 어떤 환경 설정 관련된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 최상위 이제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프로젝트 안에서 가장 최상위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설정. 그래서 이제 요거 이름은 이제 뭐 컨피그로 한다든지 이렇게도 이제 뭐 바꿔서 뭐 이제 이름이 이제 똑같으니까 그 이제 헷갈리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걸 이제 바꿔서 컨피그로 이제 폴더 이름을 이제 뭐 컨피그로 바꿔서 이렇게 뭐 처음에 이제 생성할 때 그렇게 이제 생성해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뭐 사실 뭐 나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자, 어찌됐건 우리는 뭐 같은 이름으로 해서 이제 환경 설정 최상위 폴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생성한 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마이그레이션스,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저런 거 하는 파일은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파일들이 생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각각 이제 그 파일들 그 역할 같은 걸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작업을 요 이제 그 요 이제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코드 파이썬의 어떤 코드 작성만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을 처리하게끔 하는 게 요 모델 파일이에요. 모델 시스템 파일.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자 이런 어떤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자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익숙하죠. 앞에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생성되는 어떤 파일들에 대해서 별로 뭐 두렵다거나 무섭다거나 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이 모델 파일을 가지고 아직 작성은 안 했지만 파이썬 코드 클래스 작성을 통해서 뭐예요? 뭐 테이블 생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코드 작성만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테이블도 이제 생성하고 해볼 텐데 그때 요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작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요거는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우선 뭐 접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제일 먼저 할 때 뭐 헬로 월드 이런 거 이제 찍어 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 한번 보는 거 한번 이제 해볼 건데, 뭐 그때 이제 제일 먼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 뷰, 그죠? 요 뷰 파일 쪽에 결국 이제 헬로 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헬로 월드를 이제 여기다 작성을 해놔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파일, 뷰 쪽에다가 어떤 헬로 월드를 내가 이제 사용자가 접속하면은 이제 보여주게끔 이렇게 이제 원 메모,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들어오는 거죠. 사용자가. 자, 사용자가 이제 로컬호스트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8000번이죠. 8000번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왔을 때 8000번, 그다음에 원 메모, 그죠? 이렇게 하고 딱 그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쳤을 때 뭐예요? 결국 이제 뭐 헬로 월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그때 헬로 월드가 여기에 뭔가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뷰.점 파일에다가. 그럼 여기다 작성해 놓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참 복잡하죠. 헬로 월드 하나 찍는 것도 이런 프레임워크는 왔다 갔다 참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요. 처음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뭐 한 곳에서 뭐 하는 게 없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그래요. 최대한 쪼개가지고 얘가 할 일, 얘가 할 일, 얘가 할 일,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중에 뭐까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는 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고 결국에는 야 헬로 월드 하나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화면에 헬로 월드 하나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다 그 분산시켜 놓고 결국은 이렇게 헬로 월드를 그 출력하는 거죠. 이거 거꾸로 네, 그 헬로 월드 하나 출력하는데 상당히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한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음. 자, 요 이제 그림을 지웠는데 중요한 그림이었는데 지웠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다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내용, 헬로 월드라는 내용 자체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작성만 해준다고 해서 뭐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 로컬호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하고 이제 원 메모 이렇게 이제 쳤을 때, 그게 이제 사용자 이제 엔터 쳤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주소를 사용자가 쳤을 때, 요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받는 게 결국은 이제 요 URL 파일이 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받아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요 이제 뷰 파일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 요청을 딱 주소창에서 딱 그 입력을 하면은 먼저 저 URL 파일 자, 이제 이쪽에 가서 이런 어떤 요청에 대한 이런 어떤 요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쪽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등록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뷰 파일 여기 또 뷰 파일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뷰를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헬로 월드를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헬로 월드를 사용자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헬로 월드 해가지고 네. 참, 참 복잡하죠. 헬로 월드 하나 이제 출력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하물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지금 어떤 연동이나 이런 작업은 전혀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전혀 없어요. 결국엔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가면은 얘도 그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모델 파일. 이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도 다 해놔야지만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그런 화면을 어, 여기 뭐 어떤 데이터를 이제 뿌려준다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은 안 하는 거니까 헬로 월드만 출력하는 것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이 요청에 대한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 URL 파일에서 등록을 해서 추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URL 파일에서 요 이제 뷰 파일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뷰를 연결해서 헬로 월드를 이렇게 이제 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파일들이 연결돼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워크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흐름을 잘 쫓아오시면서 자꾸 보면서 이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최상위 이제 폴더하고도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패스 추가해 주는 거 그런 거 이제 또 해줘야 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뭐가 하여튼 뭐 계속 등장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참 하여튼 처음 프레임워크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진 않죠. 네.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어찌됐건 뭐 좀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